나 요즘 다이어트 약 먹고 있어. 보릿고개 이후로 안 본 적이 없었던 다이어트 열풍은 90년대 후반에도 불고 있었죠. 다이어트 약 또한 덩달아 유행했습니다. 김 부장, 박 과장, 이대리, 최사원까지 남녀노소 몸짱이를 할 생각에 열심히 약을 챙겨 먹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상하게 여사원들한테 호흡곤란, 실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그렇게 나약해서 어디 남자 지켜주겠어? 여자는 원래 좀 아파도 참는 거야. 하지만 엄살이 아니었죠. 결국 부작용이 문제가 되어 폰디미는 시장에서 퇴출됐거든요. 그 무렵 부작용 때문에 퇴출된 10개의 약들 중 무려 8개가 여성들에게만 부작용이 집중됐습니다. 알고 보니 약물 도입 전 임상시험이 남성을 대상으로만 진행된 게 문제였죠. 와우, 그래도 되는 건가? 그런데 퇴출된 10개의 약뿐만 아니라 당시에 출시된 모든 약들이 그랬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성은 호르몬이 계속 변하니까 표준으로 삼기 어렵다 였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더욱더 임상시험에 여성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헬스조선 전혜연 기자에 의하면 의학이 성차이를 인식하기 시작한 건 놀랍게도 최근의 일이라고 합니다.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의학적 판단의 기준은 남성이었고 여성은 몸집 작은 남성일 뿐이었죠. 의학계에서 이러한 편향을 지양해야 한다는 소리가 커지던 상황에서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남성과 여성의 유전적 차이가 약 1%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뭐야, 별거 아니잖아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자 차이가 약 1.6%죠. 의학계는 남성의학과 여성의학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성차의학입니다. 생물학적인 성차이를 진단과 치료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죠. 2016년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린 연구를 보면 실제로 약물 부작용은 여성에게 더 빈번하고 다양하며 보다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녀는 같은 질병에 걸려도 성별에 따라 다른 증상과 경과를 나타내고 특정 질환에 걸리는 이유와 질환별로 병원에 방문하는 사람의 비율도 다릅니다. 대표적인 예로 남녀는 기능성 소화기 질환의 양상에 차이가 있죠. 남성의 기능성 소화기 질환은 주로 산, 그렐린 호르몬, TRPV1 등으로 발생하지만 여성은 주로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갑상선 질환도 남녀 간 차이가 큰 질환 중 하나입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갑상선 항진증 발병률이 높지만 비교적 치료 기간이 짧고 예후도 좋습니다. 만약 성별 차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치료 방식을 고집한다면 효과에서 차이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심지어 백신 접종 후 면역 반응조차 남녀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015년 미국 존스 홉킨스 공중보건대 해리 파인스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예방접종 후 항체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나거나 더 빈번한 부작용을 겪습니다. 따라서 백신을 투약할 때는 성별 특성을 반영해 제형, 복용량, 투약법, 보조제 등을 조절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죠. 이처럼 성차의학은 백신을 비롯해 공중보건 정책 수립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7년 한국을 방문한 성차의학 연구자 스탠퍼드대 론다 슈빙어 석좌 교수는 스탠퍼드는 의대 교수들의 약 20%가 성차 개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 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성과 젠더 분석을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아직도 이런 연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편이라고 합니다. 성차의학의 권위자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연 교수에 의하면 성차의학이라고 하면 일부 의사들도 어색한 표정을 지으면서 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냐고 질문하곤 한다 라고 하시네요. 하지만 앞으로 점차 의료계 전반에서 성차의학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18년 서울대 의대에서는 본과 2학년을 대상으로 성차의학이라는 선택과목 수업이 개설되기도 했죠. 성차의학은 남녀 갈등 문제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별을 떠나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남녀 이야기만 나오면 일단 악플 달고 쌈박질하는 게 유행인 요즘 여러분들의 악플이 달릴 생각을 하니 튼튼노트 제작진들의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만약 여러분들도 따뜻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악플 달 거면 구독이라도 누르고 다시든가요. 당신이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